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문예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총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도소매 업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 건설, 음식점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 업종은 보건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이 있는데요. 각각의 업종을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이라고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종, 도소매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연간 15억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업종인 제조, 건설, 음식, 숙박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 매출을 말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7억 5천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원장님들 보건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개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 수익 금액 연간 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수입 신고 시 해당 연도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성실신고 대상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성실신고 확인자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있고요. 세무 전문가의 이제 공공성과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1차적인 세무 검증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기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통 5월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이제 요청받아서 그 전문적인 확인 제도를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네, 인센티브는요, 6월 말까지 신고를 제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고요. 또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처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그 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도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한도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의 60% 하면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20만 원을 세액공제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 최고 세율 구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표가 1억만 된다 하더라도 35% 소득세율 구간, 지방세 3.5%, 건강보험료 8% 하게 되면 50% 가까운 세금이 육박하는데요. 200만 원의 성실신고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세액공제 플러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200만 원 납부한 금액 자체 120만 원 세액공제, 한 80만 원 정도는 비용 처리돼서 실질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인한 세금 부분은 모두 상쇄된다. 결국은 실제 200만 원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세금 공제로 모두 처리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2012년도 성실신고 확인 때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페널티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는 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로 잡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실신고 대상자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이제 이행을 해야 하겠네요. 그럼 이제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사, 회계사 등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2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매출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비용 처리에 있어갖고 적격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갖고 세무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이 징계를 매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매출 누락은 어떻게 확인하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장,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장 내역을 예를 들어 갖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매출 기준이 5억인데 실제 매출이 서비스업 원장님 경우에 10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실제 입금된 금액이 신고된 금액은 10억이지만 실제 통장에 15억이 꽂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매출이 5억이 초과돼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입금 내역만 입출금이 빈번해서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꼼꼼히 세무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비용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적격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비 처리를 가공경비, 가라경비를 넣게 되면 또는 가사경비를 넣게 되면 그 부분으로도 일정 금액 초과하게 되면 성실신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무사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사, 회계사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 이제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이냐, 단독 사업자이냐 이런 것으로 혹시 나눠지게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성실신고이냐 아니냐에 따라 갖고 물론 굉장히 세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비 처리 넣었던 것들을 가산경비 일부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을 넣는 것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실신고는 엄격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한 개의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 한 개 사업장에 대한 매출 총액으로 확인을 하고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명의가 동일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2개의 사업자를 합산해서 성실신고 판단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는 단독 사업장, 한 개는 공동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독과 공동의 사업장은 각각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각 판단이 성실신고 기준이 넘어가면 성실신고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성실신고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단독 사업장이랑 공동 사업장은 합산이 배제가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거는 임대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마찬가지 사례로 보실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원장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 갖고 매출이 저기라서 한 4억 정도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근데 임대료도 기존에 한 2억 정도를 연간 받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아까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보건업과 임대업이 다업종에 해당되어 매출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성실신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원장님의 소득이 의원에서 4억, 그 다음에 임대업에서 2억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합산 6억이 되어서 성실신고 기준 5억을 초과하여 2군데 사업장이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장, 의원이 6억이고 임대사업장이 또 매출이 2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역시도 동일한 단독 사업장이라고 하게 되면 2개 합산인 8억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의원이 4억, 도소매가 3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도소매는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높은 게 주업종이 되고요. 주업종 기준으로 매출 기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는 아까 기준이 1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존의 매출 기준이 3분의 1 정도 도소매 같은 경우 3억이 3분의 1 정도 하기 때문에 합산되면은 의원 4억, 그 다음에 도소매가 환산된 소득, 환산된 매출 1억 합산된 5억이 넘기 때문에 결국은 성실신고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도 의원이 6억이고 도소매가 3억이라고 하게 되면 합산된 소득 자체가 7억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라는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해서 공동사업장,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사업장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성실신고 합산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성실신고 대상에서 사업장이 배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조금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